자, 마지막 수제는 이겁니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과연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게 뭔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48시간 최종 시한을 할까요, 말까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이 안 나네? 이 노래는 아직 끝이 안 나는데, 자,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놀라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문득 주식 커뮤니티 위폴, 저희가 운영하는 거죠. 위폴에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맞추기 이벤트를 했습니다. 갑자기 하고 싶어서. 참고로 축하 친구들에서 하고 싶었는데 법인이 뭐 이거 하면 복잡하다 그래서 제 개인 돈으로 했습니다. 그냥 별로 뭐 좋은 이벤트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벤트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전에 했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에게 주식을, 주식 쿠폰 같은 걸 주는 겁니다. 1등은 100만 원 상당의 주식 쿠폰. 오, 아마 이게 카카오페이 증권 거기서 미국 ETF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 돈으로. 그 줄 수 있는 쿠폰을 사야 되기 때문에 2등은 5만 원 상당의 주식 쿠폰. 3등은 미에로 화이바. 이거 협찬 아닙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24입 한 박스 30박스. 현대약품이 미에로 화이바가 저희하고 일을 같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같이 했고요. 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맞추기 이벤트. 그 전주에 했었지만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6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직전까지 나왔던 증권사들의 예상 실적은 보통 40조에서 많이 보는 데가 53.9조였어요. 보통 40조 초반이었습니다. 40, 41, 42, 43. 높게 보는 게 54조. 이 이벤트에 몇 명이 참가했냐? 5,122명이 참가했고요. 축하는 참고로 54조를 골랐습니다. 애널리스트가 40에서 하단 54조까지 받기 때문에 최상단을 쓴 거죠. 최상단을. 꿈과 야망과 욕심이 그득한 54조를 넣었어요. 5,122명의 집단지성이 모였습니다. 집단지성의 예측치는 얼마가 나왔냐? 49.1조가 나왔습니다. 물론 유효한 유효 데이터는 4,600명이에요. 4,600명의 유효 데이터가 49.1조. 삼성전자 1분기 4,600명은 49조를 예측했어요. 증권사 예측치 최상단에 가까운 수치죠. 이거를 표로 보여드리면 최빈값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고른 값은 50에서 52조였어요. 아, 감이 쓰셔. 감이 좋아. 확실히 개인이 감이 좋아. 증권사는 40조에서 50조 사이를 얘기했거든요. 40, 41, 43, 44. 야, 근데 개인은 50에서 52조가 제일 많아. 52에서 54조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50조 원짜리가 제일 많이 모였어. 화끈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측이라기보단 바램이죠. 바램. 화끈한 실적을 많이 바랬고 60조 이상도 30명이나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왔냐? 보셨겠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57.2조가 나왔어요. 45조도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54조 썼죠. 54조 세다 생각했는데 57.2조가 나왔어. 한 분기 영업이익이다. 한 분기.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몇 배 늘어난 거냐? 755%가 증가했대. 야, 씨, 뭐 말이 돼? 스타트업도 755% 증가하면은 말도 안 되는 상승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1위 기업 1,000조 넘는 기업이 영업이익이 755%가 늘으면 어떡해? 봉이 김선달도 이렇게 좋은 거죠? 사실 좋은 건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증가해서 57.2조. 저거 맞춘 애널리스트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고 저도 틀렸죠. 그래서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정답 없다. 딱 보자마자, 아침에 보자마자, 야, 57.2조를 누가 맞춰? 이거 아무도 못 맞췄다. 정확하게 맞춘 정답자가 14명이 나왔어요. 0.2를 맞췄어. 0.2를. 0.2 어떻게 맞추냐? 이게 우린 점까지 허락을 했거든요. 57.3, 57.4, 57.2도 있었는데 0.2까지 맞춘 사람이 14명이 났어요. 물론 4,600명 중에 14명이지만 와, 그래서 공동 1위가 14명이 나왔습니다. 추첨을 돌렸어야 됐어요. 야, 대단하다. 참고로 100만 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직원 중에 한 명의 정답자가 있었어요. 만약에 얘가 당첨되면 주최 측의 농간으로 제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잠깐만, 야, 우리 회사에도 정답자가 있어? 제가 뭐 시킨 거 아닙니다. 맞췄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논란 난다, 논란.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둥 직원들끼리, 야, 너는 안 돼! 라고 봤는데 다행히 14명 안에 못 들었습니다. 왜냐? 이 친구가 57.2345조로 썼어요. 2까지 맞췄는데 뒤에 이상한 걸 붙였어. 아주 훌륭한 자세로 생각합니다. 논란이 될까봐 스스로 논란에서 멀어지는 이 모습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잠정 실적 발표할 때는 1,000억 이하는 발표 안 합니다. 그래서 뒤를 쓰면 당첨 확률을 낮추는 거예요. 57.2냐, 57.3이냐, 57.1이냐로 해야 뭐가 되는 거지. 3, 4, 5 뒤 쓰면은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는 슈카 친구들 직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나는 받아. 하지만 맞추는 모습은 보여줄게. 라고 명예만 획득하는 정말 참 감탄 어린 모습. 사리 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명예. 그치? 나의 그 명예만 가져가는 이런 모습에 사장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미에로 화이바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친구 미에로 화이바 됐어요. 14명이 1위에서부터 1등상, 2등상은 다 가져갔고 자네는 그 미에로 화이바 맛있게 먹어. 참고로 우리 직원들이 톡방에다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했어요. 왜냐면은 제미나이를 썼는데 틀리는 게 말이 되냐. 제미나이 구독 취소한다. 제미나이가 추정 공식도 써줬다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공식까지 써줘서 제미나이 데려는데 나는 틀렸다. 이건 누가 인 겁니까? 수학 공식 어차피 사용자가 문과인 거 알고 제미나이가 아무거나 쓴 것 같다. 그래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했거든요. 축가 친구들이 놀랍게도 문과 100%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뭐라고 써도 몰라 이거. 야 이 바보야 라고 써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똑똑하네 제미나이가. 문과인 거 알고 대충 아무거나 쓴 거 아니냐. 날카로운 주장이었고요. 가장 많이 큰 금액을 쓴 사람은 100조 쓴 사람이 있었어요. 100조. 두 분. 100조. 이거는 뭐 돈 받을 생각이 없죠. 극단적 낙관론자. 이거는 뭐야 재미로. 어차피 안 될 거 이목이라도 끌어보자. 두 분 있었습니다. 100조. 예, 훌륭한 생각이었고요. 100조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야 100조라니. 일단 삼성전자가 1분기 벌었다는 57.2조 원은 어느 정도 값이냐. 글로벌로 따지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보다 많이 번 거예요. 최근 분기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벌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좀 작습니다. 애플보다 좀 작고. 근데 애플 미쳤네. 70조. 작년 코스피 모든 기업 1분기 영업이익이 제 기억에 50X조였어요. 1분기.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많이 번 겁니다. 57조.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분기에 엄청난 컨센서스를 넘는 값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 보냐? 올해 총값도 변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증권사들의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치가 250조였습니다. 가장 높은 메리츠가 300조가 약간 넘었죠. 새로 레포트가 나왔는데 KB증권이 뭐라고 얘기했냐? 2026년 327조, 2027년 488조. 488조면 한 분기에 120조를 번다는 지금 레포트가 나온 거죠. 한 분기에 120조. 지금 57조 벌었다고 우리가 춤을 추고 있는데 한 분기에 120조면 말이 필요 없게 엔비디아건 애플이건 싸대기를 양쪽으로 두 번 때릴 수 있습니다. 거의 엔비디아 2배 가까워. 엔비디아가 실적이 늘지 않는다면. 구글 2배보다 많아. 많이 많아. 구글 정도면 한 거의 3배야 될 수도 있어. 488조에 한 분기에 120조를 벌면 말이 필요 없죠. 세계 영업이익 1위입니다. 327조 올해 번다고 예상되는 327조만 해도 매일 9천억을 버는 거예요. 매일 9천억 매일. 그냥 뭐 영업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토요일날 다 해도 매일 9천억을 벌어야 1년에 327조를 벌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9천억이면 야 9천억이면 분당 얼마냐 이게. 시간당으로 따 시간에 얼마 24시간 나누면 시간에 400억? 그 정도를 벌어야 되는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를 보자마자 우리 친구들이 또 여기 인생 건 사람 많잖아요. 우와 했는데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가 오늘의 주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서론이고요. 자 했는데 주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뭐 거시기거시기 하고 여전히 20만 원이더라. 뭐 그렇게 호들갑은 다 떨었는데 뭐 거기서 거기고 게다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일은 빠질 것 같다는 우려가 팽배했다는 게 더 레전드입니다. 더 놀랍죠. 저런 실적 앞에서 우리는 내일 하락을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기업 실적과 시장 펀더멘탈의 괴리 이런 것도 있고 삼성전자 수익성 하락 가능성 뭐 반도체 꺾이는 거 이런 거 우려도 있지만 뭐니 해도 여전히 이게 안 끝나고 있죠. 내일 빠질 거를 걱정해야 되는 삼성전자 SKX 주주인 우리가 진짜 우리가 레전드다. 우리가 여전히 안 끝나는 이거 뭡니까? 바로 당연히 이란 전쟁이 되겠죠. 자 지난 4월 8일을 전쟁 최후 통초별로 정한 트럼프 대통령 휴식 없이 공격 이란에게 찐찐찐찐찐 막임을 고지했습니다. 저도 지난주면은 뭐 어떻게 됐건 결론이 날 줄 알았어요. 찐찐찐찐찐 막이니까. 그런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찐찐찐 막입니다. 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 48시간을 최후 통초별로 정한 다음에 4월 7일 날 기억이 나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글을 올렸죠. 이것 때문에 또 주가가 뭐라고 올렸습니까?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영원히 되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벌써 일주일 지났지만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 문명 전체를 날려버리겠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이게 D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걸 올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 문명 전체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글을 조금 더 보면 이렇게 올렸죠. 우리는 오늘 밤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7년간의 착취와 부패 그리고 죽음이 마침내 끝을 맺을 겁니다. 위대한 이란 국민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왠지 이게 버튼을 누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무지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게 문명이 끝난다 그러고 모든 게 끝난다 그러고 신의 축복이 있기라는 걸 보니까 야 그거 딸깍 누르는 거 아니냐. 뉴클리어 웨폰이 날아가는 모습을 야 이거 잘못하면 그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진짜 전 세계를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뜨게 JD 벤스 부통령이 뭐라 그랬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아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여러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여러 수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할 것입니다. 잠깐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수단이 뭐가 있지? 물론 뭐 집속탄도 있고 뭐 화학무기도 있고 그런데 괜히 이상한 대로 자꾸 생각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뉴클리어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자꾸 가니까. 저런 말을 또 부통령이 해서 사람들이 덜덜덜 떠니까 물어봤죠. 이게 혹시 핵무기 사용 관련 경고냐? 그때 백악관이 X에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벤스 대통령이 한 말에는 핵 관련 의미를 내포하지 않습니다. 바보들은 왜 붙인 거야? 잠깐. 이 바보 같은 녀석들 그런 의미는 없어! 라고 해주셨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바보 같다고 보면 어떡해. 누가 보더라도 뉴클리어 걱정이 되게 됐구만. 걱정해주니까. 자, 그래서 다행히 핵 관련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명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얘기한 저 이란의 국토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왼쪽이 이란 지도를 지금 유럽에 갖다 놓은 건데 이란은 프랑스보다 3배 커요. 땅 넓이가. 독일의 4.6배입니다. 이탈리아의 5배가 넘어요. 영국에는 거의 7배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을 다 합친 것보다 이란이 커요. 물론 산이 엄청 많지만 산악지형이. 심지어 서유럽에 갖다 놓으면 서유럽 전체와 거의 맞먹는 크기를 가지는 게 이란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나라예요. 엄청나게 넓은 나라. 여기를 문명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16.5배입니다. 남한만 따졌을 때. 17배, 17배. 말도 안 되는 크기예요. 일본을 갖다 놔도 일본의 4배가 넘어요. 미국에 갖다 놔도 미국 서부를 다 집어삼키는 크기입니다. 조금만 더 보여드릴까요? 인도에 갖다 놓으면 인도 절반만 합니다. 사우디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동의 양 맹주가 사우디와 이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두 국가가 영토가 엄청나게 넓고요. 사우디, 이란보다 조금 큽니다. 30%. 인도의 절반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인구는 1억이 안 돼요. 인도는 인구가 14억이 넘지만 인구는 9,300만 명 되고 대단히 넓은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럼프가 저렇게 위협을 하니까 교황청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의견을 얘기했던 게 교황이시죠. 왜냐면 교황이 레오 14세인데 미국 출신 교황이기 때문에 본인 출신 나라였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전쟁을 거부하십시오. 굉장히 강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갈등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휘두르고 오늘은 폭탄을 투하하는 자들의 편에 결코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은 피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손이 피로 물들어 있는 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저런 입장을 발표하니까 한 언론에서 여기도 세계적으로 타전이 돼서 제가 갖고 왔는데 미 국방부의 정책실장이 주미 교황청 대사를 불러서 경고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의 한 언론이 얘기한 건데 여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브리치 콜비라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미 교황청 대사 피에르 추기경을 불러서 미국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군 편에 서는 게 좋을 거다 라고 교황청에 경고를 했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아니라고 굉장히 국방부가 강하게 부정을 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가짜뉴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추기경과 콜비 실장과의 대화에서 아비뇽 유수 얘기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떴죠. 아비뇽 유수는 말 그대로 잡아 가두는 걸 유수라고 합니다. 아비뇽에 잡아 가뒀다. 교황을. 누가? 옛날 1300년대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교황을 포로로 잡아서 아비뇽에 갔다가 말 그대로 잡아 가둔 적이 있었죠. 이게 소위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에 배웠던 아비뇽 유수잖아요. 한마디로 왕이 교황을 잡은 다음에 갖다 놓고 교황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던. 그래서 교황이 로마 대신에 프랑스 아비뇽에 있었던 이런 사건인데 교황을 잡아 가뒀다는 말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왕이 대단히 충격적으로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공분을 일으켰는데 미 국방부는 해당 보도는 완벽한 허위라고 발끈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심각한 허위고 왜곡된 것이다. 피에로 추기경과 엘브리치 콜비 실장은 만남에 감사를 표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존중하는 대화를 기대했다. 좋게 끝났는데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만나긴 만났습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교황청에 가 있던 주 교황청 미국 대사가 여기 왼쪽이 추기경님이고 이 콜비 아까 그 실장 만난 사진 올리면서 내가 피에로 추기경께 물어봤습니다. 이 언론 보도가 맞습니까? 콜비 실장이 협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언론 보도는 완전히 날조되었다라고 확인을 해줬다. 아비뇽 협박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추기경님한테. 혹시 교황이 아비뇽 유수 아니면 뭐 아비뇽 텍사스 유수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없었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는 없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막상 운명의 48시간이 지나가기 직전에 정말 이란 문명에 최후가 오나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고 뭐 핵무기든 뭐든 대량 어떤 살상 무기가 사용이 되나 떨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휴전을 선언했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타코 해주셨습니다. 타코. 다행입니다. 좋은 타코. 진짜 직전에 협상을 중지했던 파키스탄 총리가 수요일 새벽 2주간의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오케이 휴전에 동의할게. 자 2주간 휴전 해서 지금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휴전이 시작됐고 휴전과 동시에 이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고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지금 합의 중이니까 아직까지는 변화가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미국한테 10개 항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뉴욕타임스 걸 갖고 왔는데 이런 거예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불가침 조약을 보장해라.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유지를 인정해라.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지역 전쟁을 종식하고 해당 지역의 모든 기지와 진지에서 미군 전투병력 철수해라. 이란에 대한 전쟁 피해를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란의 핵 농축 권리를 인정해라. 이란에 대한 주요 제재를 해제하고 2차 제재도 해제해라. IAEA 핵사찰하는데 이란에 대한 모든 결의안을 종료시켜라.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을 폐지해라. 라고 미국에 요구했대요. 전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승전국이 요구하는 거잖아. 아닌가? 아니 이건 승전국이 어떻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란에 대한 전쟁 피해 배상금을 내라. 이거는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될까? 되겠냐라는 생각과 이란의 핵 농축 권리를 인정해라. 이것 때문에 전쟁 일으키는데 이거를 인정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핵발전 정도까지만 아주 저 농축된 걸로만 해도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모든 기지와 진지에서 미국 전투병력 철수인데 해당 지역은 중동이잖아. 중동. 사우디건 뭐 카타르건 뭐 주변에 있는 미군 전투병력을 모두 철수하라는 건데 그 미 해군 기지도 있거든요. 공군 기지도 있고 이 456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미안한데 이게 되겠냐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그리고 특히 2번 456은 뭐 그렇다고 쳐도 2번은 뭐야? 이란은 호르무즈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 뭐 삥 뜯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통제권을 왜 유지해?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걸 통제권을 니들이 왜 유지해? 공해면 공해상 통행의 자유, 항행의 자유가 있는 거지. 거기 통제권을 유지하면 전 세계 바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뭐 해협이라는 말라카 해협 그런 데서 전부 받겠네. 야, 그래서 돈 받겠다는 소리처럼 들려서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걸 요구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으로 급히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얘기예요. 파키스탄에서 이란 관리들을 직접 만났다. 전쟁 이후에 최고위 급들이 첫 만남이고 양측은 주요 쟁점상을 교환했다. 어제 오늘 얘기입니다. 물론 파키스탄에 도착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란이 요구한 10개 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물었죠. 벤스 부통령이 이란의 어떤 얼간이가 공영방송에서 떠드는 것에 불과하다.
되겠냐? 그러니까 돈 달라는 말에 특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야, 전쟁 배상금 내놔라 있단 소리 하니까. 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된다. 이란에 핵농축 권리가 있다는데요.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니들이 핵농축을 계속하면 되겠냐라는 또 말을 하고 협상장으로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운명을 건 마라톤 협상이 시작되었어요. 오늘까지. 21시간 이상 진행된 마라톤 협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말 내내 일요일까지 종전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목을 빼고 이 협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 협상을 안 기다린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고 싶으면 협상해라. 기다리셨네. 살고 싶으면 협상해라. 이라는 호르무즈를 이용해 세계를 협박하는 것밖에 지금 카드가 없는데 우크라이나한테도 젤렌스키한테도 카드가 없다 그랬죠. 너희도 카드가 없어. 너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협상장에 나오기 위해서야. 협상이 안 되면 너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너희 살려둔 건 협상을 위해서니까 살고 싶으면 잘 협상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라톤 협상의 이제 결과를 이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목을 빼고 저 마라톤 협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발표가 됐는데 그 직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폭격했죠. 이번 전쟁 최대의 폭격으로 불립니다. 10분간의 공습으로 최소 3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1차 집계입니다. 1150명이 부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도 폭격을 했어요. 레바논과 서방 국가들은 즉시 비난을 쏟아냈고 하지만 미국은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죠. 이번 레바논 폭격이 특히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는 건 사망자 수가 엄청나서 그렇습니다. 수도도 폭격했는데 초기 집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지금 부상자도 발생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으로 레바논 사망자가 2000명을 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휴전협정이 발표가 됐는데 왜 레바논을 공격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바논에 휴전은 없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물론 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폭격 직후에 유럽 각국은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규탄했습니다. 정말 맹렬하게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장관급 인사들이 한 말들은 정말 직설적인 말이 나왔는데 지도자, 대통령이나 총리급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레바논에서 발생한 무차별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프랑스는 전폭적인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영국은 뭐라고 했냐?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 확고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극우 정권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도 저는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규탄합니다. 이탈리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럽의 제재를 지지할 것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건 스페인이죠. 스페인은 거의 쌍욕을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스페인 총리 산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네타냐후는 레바논에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생명과 국제법에 대한 경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할 때입니다. 유럽연합은 이스라엘과 협력을 중단해야 되고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절대 면책을 줘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휴전협정인데 왜 레바논을 공격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했습니다. 휴전협정에 레바논은 포함이 안 되는데요? 이란은 휴전협정에 레바논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암시를 준 적도 없어요. 그럼 레바논이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이란은 휴전협정에 레바논이 포함이 안 되면 협상을 안 한다고 하던데 그건 그들의 선택이죠. 이란이 레바논 분쟁을 빌미로 협상을 결렬시키고 싶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란의 선택일 것입니다. 협상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지만 그건 너희의 선택일 거야. 우리는 그것이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협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그 화요일 날 휴전 발표할 때 파키스탄 총리가 발표했던 내용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란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은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그래서 레바논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란에 대한 공격도 아직 끝낼 생각이 없다. 우리는 그들을 타격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전쟁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많은 데서 언론이 언급하는 왜 저렇게 계속 레바논을 공격하고 이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게 대이스라엘 건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레이터 이스라엘 건설. 이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의 후손에게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강 사이의 땅을 약속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여기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유프라테스와 나일강 사이의 땅을 이거를 또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긋는 거죠.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사이의 땅. 그럼 이게 다 내 건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 이런 게 있죠. 그럼 그 강 사이의 땅은 다 내 거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가 이런 의견을 얘기한다는 강성파들이 있다는 건데,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는 유대인들도 물론 들어가지만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인의 조상이다. 그럼 여기 아랍인의 땅이니까 성경에 써있는 것처럼 됐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들은 여기 있고 남들은 찾아니까 됐잖아! 꼭 널 준다 그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이유가 있지만 제가 뭐 성경 해석까지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서로 대립한다는 거고요. 참고로 저 대이스라엘 저 비전엔 그냥 뭐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도 2025년에 그 비전에 동의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는 했어요. 물론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한 뉴스가 네타냐후에게 대이스라엘 비전에 동의하냐고 묻자 absolutely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매우 매우 공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날 생각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마라톤 회의가 끝났습니다. 21시간 넘는 회의가 끝나고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휴전 합의에 대한 내용을 미국이 발표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 축하홀들 하기 직전에 발표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나쁜 소식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보다 이란에 훨씬 더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합의에 실패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레드라인을 밝혔는데 그거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반드시 해야 되는 미국 요구 조건을 몇 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란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선택입니다. 나오는 말에 따르면 이 얘기도 나와요. 이건 미국 얘기고 이란은 호르무즈협의 통행료 진수를 원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전투가 중단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꾸 통행료 이렇게 나와. 야, 니들이 왜 거기 통행료를 받아? 뭐 하여튼 뭐 양쪽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한 번의 협상에서 처음부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첫 협상은 일단 안 된 걸로 실패한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휴전 종전 협정이 완전히 끝난 거냐? 미국은 현재 최종 제안을 이란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한 거예요. 파키스탄 지금 떠났거든요. 파키스탄을 떠나기 직전에 이란에 매우 간단한 그러면서도 최종안 최선의 제안을 남겨두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보겠다 라고 얘기하고 벤스 부통령은 파키스탄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미국의 최종안을 이란에 던지고 미국으로 갔다는 건데, 자, 그러면 2주간의 휴전은 유지되는 거냐? 이에 대한 답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중재국이었던 파키스탄은 2주간의 휴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전이 유지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을 준비를 했던 일요일 저녁까지는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가 돼야겠죠.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 뭐라고 얘기했냐? 큰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UFC 보러 가셔서 바쁘시거든요. 루비오 국무장관과 그 또 많은 그런 내각분들과 UFC 보러 갔는데 거기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UFC 뭐? 아, 이란 협상? 아, 그거 우리 이겼잖아요. 군사적으로 패배시켰어요. 이미 이겼는데 그거 자꾸 얘기하죠. 야, 경기 안 보여 좀 비교봐. 이미 이겼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협상이 되든 안 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저에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당신들이 가짜 뉴스를 듣기 때문에 그래. 이란은 이미 망했어. 우리가 이겼거든. 이란의 군사는 이미 없어졌어요. 군사력은 지금 거의 뭐 남아있는 게 없고 우리가 이겼는데 협상이 성사되든 안 되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겼는데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가짜 뉴스를 들어서 그래 라고 하고 UFC 벨트도 한번 차보시고 어깨도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UFC 대표하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겼잖아요. 자, 이겼으니까 뭘 해야겠습니까? 개선문을 만들어야죠. 요번에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도 엊그제 나왔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행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개선물 건설 계획안을 공식 제출했음을 기쁘게 발표합니다. 이겼죠?
이겼으니까 승리의 문, 개선 장군의 문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개선문을 워싱턴 DC에 만드는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공식 아니에요. 제가 그냥 AI로 만든 거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개선문의 공식 모습입니다. 모습. 금박으로 처리돼 있죠? 맨 위에 있는 거는 승리의 여신상을 금박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황금 처리된 이런 동물 같은 모습들, 상징물들이 올라가 있는 개선문입니다. 참고로 이 개선문의 높이가 주변의 링컨 기념관보다 2배 높고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기념 구조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이가 70m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꼭대기에는 황금빛 자유의 여신상이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4마리의 사자, 황금 사자가 이 개선문을 지키고 있고요. 높이 70m는 파리에 있는 오리지널 개선문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메모리월 서클에 세워질 개선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참고로 제가 알아봤는데 평양의 개선문보다 높습니다. 야, 평양보다 높게 만들었어. 평양에도 개선문이 있구나.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있대요. 평양에도 개선문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60m 언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개선문을 워싱턴 DC에 세우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거 하시느라고 좀 바쁘셔서 협정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말이 아직까지는 안 올리셨어요. 이 말은 안 올리셨는데 요 직전에 다른 건 올리셨습니다. 갑자기 지난주에 엄청나게 장문의 글을 본인 SNS에 올리셨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읽다가 지쳤는데 이 내용은 뭐냐? 언론이 이걸 많이 얘기하길래 그냥 갖고 왔습니다. 오늘 주간 조금 거리가 있는데 갑자기 특정 이거 뭐라 그러죠?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공격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터커 칼슨, 메긴 컬리, 캔디스 오웬스, 알렉스 존스 이런 사람들은 수년간 저와 싸워왔는데 저는 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멍청하다는 겁니다. IQ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멍청하다는 건 본인도 알고 가족도 알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공식 SS입니다. 미국 대통령 공식 SS인데 갑자기 뭐 위에 인플루언서예요. 미국 인플루언서들인데 게다가 이거 오른쪽 인플루언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른쪽이죠. 오른쪽 인플루언서를 얘기를 하면서 멍청하고 낮은 IQ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한 4명은 대표적인 보수 성향 농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왼쪽이 터커 칼슨이고 여기 오웬스인데 이 사람들의 그 구독자 수를 보면 터커 칼슨이 556만, 켈리가 418만, 오웬스가 600만입니다. 600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메가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 쪽에서는. 특히 마가 진영에서는 가장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한글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질이 부족하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모두 방송에서 쫓겨난 인물들이고 프로그램을 잃었던 인물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TV에 초대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문제아들이에요. 공짜 홍보를 위해서는 무슨 말이나 하는 삼류 팟캐스터들이야. 클릭수, 조회수 때문에 뭐 영혼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마가와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들은 대학도 제대로 졸업 못했고 완전히 망가진 터커 칼슨 같은 얼간이들에게 터커 칼슨은 정신과 의사를 아마 만나봐야 할 것입니다. 캔디스 오웬스 미친 사람이야. 프랑스에 존경받는 영부인을 남자라고 얘기했더라고. 야,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알렉스 존스 파산한 놈이죠. 멍청한 소리를 찌끄리고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끔찍하게 공격하고 사건이 조작이라고 주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이 전문가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패배자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패배자일 것입니다. 라고 대통령이 유튜버들을 망가졌다, 미쳤다, 파산했다 뭐 등등등으로 직설적으로 굉장히 이제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이들을 왜 상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언급된 인물들은 마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대선 이전에는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터커 칼슨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마조리 하원 의원이고. 근데 왜 그러냐? 마가의 스피커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최근에 이란 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왜 이스라엘 편을 드냐 이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터커 칼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트럼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건 OS가 얘기한 건데 이제 할아버지를 집에 보내드려야 될 때가 됐다. 노망났나 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이란 전쟁에서 엄청나게 비난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왼쪽에 있는 이 테일러 전 하원 의원 옛날에 보여드렸죠. 이분. 한때 가장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였지만 뭡니까? 앱스타인 파일 공개하라 그랬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팽당했죠. 팽당해져서 지금은 전 하원 의원이 되셨습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 왜 안 하냐? 그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서 미쳐가고 있습니다. 저는 터커 칼슨, 메긴 켈리, 캔디스 오웬스, 알렉스 존스와 함께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변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트럼프 당신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단 종전협상이 파국으로 끝난 채로 실패한 채로 월요일날 주식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57조가 올랐고 올해 뭐 300조가 넘을 것 같고 내년 400조 얘기가 하는데 우리는 호달 하면서 주가 하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지금입니다. 올해 시장 어려워요. 기업의 실적과 지금 펀더멘탈이 괴리돼 있고 그 좋은 기업의 실적마저도 꺾일지 안 꺾일지 가슴 졸이는 원래 졸이는데 거기다가 전쟁이라는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서로 양쪽이 만나면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뭐 주식시장이건 아니면 모든 게 잘 좀 해결되기를 전쟁 포함해서 기원해 봅니다.